공총 업계들의 비난과 험한 일도 꽤 많이 당하고 하는데, 기왕에 할 거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또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네, 저는 분당과 대치동에서 20년 정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또 수업도 해오고요. 학원도 운영하고 있는 대입학원 원장이자 강사입니다. 선생님, 요즘에 제가 선생님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선생님 요즘 서점에 자주 가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왜 자주 가시는지 좀 직접 여쭤볼까요? 네,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어쨌든 제 책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번씩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뭐 영상으로 찾아봤겠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책이나 유튜브 통해서 정말 20년의 노하우를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도 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나름도 분당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면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고민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학생들 상황을 너무 많이 겪게 됐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아이들이 조금만 일찍 이런 상황을 접하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노력을 안 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머니도 노력하고 아이도 노력했는데 방향이 잘못되고 노력이 이제 좀 잘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은 그 상처를 입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누가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그래도 시작을 하고, 기왕에 할 거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귀하고 또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큰데요. 근데 항상 매번 해놓고 나면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또 학부모이기도 하세요. 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네, 좀 네. 가르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로 3학년이 됐는데 학습을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공부 습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 정서라는 표현 참 많이 쓰시는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가장 힘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실 제일 힘든, 의지가 아예. 네, 사실 지도를 해보면 머리도 좋고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의지가 아예 없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을 잡아주는 거, 또 공부 정서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는 어쨌든 글밥도 길어지고 내용도 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도구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 같은 거를 좀 사전을 이용해서 많이 찾고, 또 한문 교육도 조금 시키고,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노출하고 즐겁게 알파벳 익히고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수학은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뭐 교구를 활용해서도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엄마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학원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사교육은 이제 딱 2개만 지금 받고 있는데, 학습과 관련된 거는 일단은 학습지 하나 하고 있고, 선생님을 저희 집에 이제 모셔서 즐겁게 회화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수영 같은 거 운동 쪽이고, 이제 학습은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앞서 아까 고등학생쯤 되면 친구들이 많이 지쳐있다고 하신 거는 그 과도한 좀 학습 때문에 그렇게 지쳐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예, 3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진도, 맞지 않는 교재, 무리한 양. 이걸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지속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은 그게 누구라도 사실은 되게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께서 좀 생각하실 때 방학 때는 좀 학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사실 초등이면 좀 재밌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아버지가 특히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항상 그렇게 방학 때가 되거나 아니면 주말이 되면은 아무리 바쁘셔도 꼭 야외에서 같이 놀아주셨던 그 경험이 이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정말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삶에서 좀 저도 지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눈 감고 어렸을 때 즐거웠던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약간 힐링이 되는 그게 저는 저를 이렇게 딱 그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큰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부모님과 같이 나눴던 대화 같이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같이 갔던 장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억에 남아서 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학원을 조금 줄이시고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으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조금 알차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새롭게 뭔가를 막 하는 것보다는 초등이면 정말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고등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올라와요, 아이들이. 학원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사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아이들 보면 중요한 부분에 구멍이 난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지난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꼼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교육이나 도움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걸 좀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주말에 쉬실 때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저는 사실 주말엔 못 쉬고 이제 예,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예.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제가 바빠도 철칙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큼은 반드시 아이랑 놀아준다라는 걸 지키고 있어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가 나중에 울면서 엄마 제발 집에 가요 할 때까지 놀아요. 정말 울더라고요. 제발 집에 가요 이렇게. 날씨가 좀 괜찮았을 때는 서울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는 버스 이렇게 맞아요. 서울투어 버스. 예, 그런 것도 타고 서울도 다 돌아다니고 곳곳에 내려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뭐 박물관도 다니고 미술관도 다니고 밖에서 뭐 뛰어놀기도 하고 너무 많은 걸 하는데 예, 아이가 어쨌든 울었다는 거 집에 가자 제발. 놀자는 말을 못 하겠는데. 학원을 불가피하게 이제 좀 선택을 하는 경우에 뭐 사실은 맞벌이 부모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좀 학원을 많이 보내시기도 하는데 보통 학원을 가면은 6개월 정도 이제 진도를 좀 앞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좀 진도를 빼는 게 선생님 보시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사교육의 도움을 반드시 또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학원을 보내실 때 이제 원장님과 말씀 좀 충분히 나눠보시고 그 마인드가 현행을 좀 중시하는 그 원장님 계신 곳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고력. 사고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은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초등부터 차근차근 갖춰지면은 고등학교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걸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조금 급하다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데 빠르게 선행을 하거나 진도를 빨리 뽑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앞서는 듯한 느낌이 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뒷과정을 하면 앞과정이 좀 쉽게 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잘하는 어떤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고등 가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이면은 애들 정말 앞으로 진짜 시간이 한 100만 년 남았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500번쯤 바뀐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 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충분한 사고력을 갖추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수학 때문에 애들 또 선행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그 수학을 잘하는 아이면은 선행보다는 심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근데 정말 수학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 수준의 내용 정도만 한 70% 이상 누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좀 풀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이런 애들은 다음 학기 거를 해주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늘 배울 때마다 좀 자신감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미리 배우는 과정 한번 보게 되는 거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우면서 복습이 되는 거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3번 정도의 어떤 반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선생님들을 이제 유쾌한 밤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세요, 말씀을. 선행보다는 현행을 중시해야 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늘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 선행보다 현행, 교과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대로 대입을 하는 선생님이면 너무 당연한 거라 사실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네요.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초등 중등까지 학습을 잘하는 거랑 고등에 올라와서 잘하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던 학생이 아닌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확 뒤집는 경우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공부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고등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고등 공부가 중학교, 초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양이나 진도나 이런 게 이제 그냥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까지 공부랑 완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면은 최상위권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한두 과목을 특출나게 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그 균형 있는 그 공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영수, 과사 5과목에 대한 교과 내용이 생각보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 수준으로 제대로 해놨다 70% 이상의 이해도로 얘가 대학을 못 가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입만 생각하면 사실 국어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도 국어 과목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교과서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 그 초등학교 그 검정고시 6년치 모아놓은 그 이론서들이 있거든요. 목차를 한 번만 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 교과서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국어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오답률 탑 10에서 70%가 지금 6년째 계속 비문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자라기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수학, 과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없으면 지금 비문학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국영수, 과사 5과목만 열심히 해놓으면 평생 제가 봤을 때 무식하다는 소리 절대 듣지 않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는 역사 같은 거 배우는 거는 역사는 정말 맨 앞에 있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사실은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다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대부분 보지 않고 교과서라고 하니까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교과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도 꼭 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교과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마치 이런 이야기는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께 들을 법한 이야기를 실제로 그 학원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욕도 정말 많이 먹었고 왜냐하면 또 동종업계들의 비난과 정말 좀 약간 험한 일도 꽤 많이 당하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교육 그 강사로서 또 원장으로서 딸린 식구들도 많고 학원이 3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깨가 너무 무겁잖아요. 무겁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도덕은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제가 알아낸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라는 거는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걸려있는 이상 그거를 이제 뻥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대에 선생님이 이렇게 등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솔직하고 재밌게 말씀해주셔요. 교육도 유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한자, 코딩, 토론 수업 이렇게 한차를 막 훑고 지나갈 때가 있던데요. 특히 이제 이번 책에서는 한자 공부에 대한 중요성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시험을 대비할 정도의 수준까지 애들 한자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유행은 다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상황에서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수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점이 물론 있어요. 목표 의식이 되게 뚜렷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이다 하는 순간 이제 막 뿜뿜해가지고 잘 볼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향이나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측면은 사실은 이제 한문으로 자꾸 공부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글자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자수학 같은 경우 같은 단어들 부모면 부모라는 한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라는 단어를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쌓이는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까는 보편적인 어떤 문장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공부가 이제 제가 사자소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해드린 건데, 그래도 말씀 잘못 드리는 바람에 정말 사자소학을 이제 애들 이렇게 막 때려가면서 아이고. 어차피 굉장히 짧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그 사자소학과 관련된 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뜻하고 음하고 같이 읽으면서 좀 문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해석도 한번 해보고, 혹시 막 쓰고 싶어 하면은 좀 친숙해질 수 있는 정도로만 한두 번 써보면 되는 거고, 그거를 막 또 시험 본다고 하고 막 암기해라 뭐 이렇게 가는 순간 이제 또 한자와 멀어지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한자 책을 이렇게 네네네. 배운대요. 앞에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한 것 같길래 학교가 무슨 한자인지 아나? 이러고 물어봤더니 배울학, 가르칠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래도 한자를 좀 알고 있구나. 마법천자문으로 배웠는데 제법 잘 배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만화책 한자 아이들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뭘로 봐도 상관없고 친숙하게 익힐 수 있으면 다 좋고, 어머님들 마음가짐 자체만 좀 여유 있게 이걸 좀 친숙해지게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어른들이 성급하게 섣불리 이제 판단하지 않는 교육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표 학습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드시겠지만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거를 부모님이 갖지 않으시면은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는 부모님이 자식도 좀 믿어주실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의 선택을 조금 믿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조금 믿으시고 분명히 잘 바뀔 수 있다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학생인데 3학년 학생이 1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3월에 4월에 시험을 봤을 때는 막 5등급, 6등급이다가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까지 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을 고3까지 막판까지 이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 모습을 보고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님이 딱 단정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건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믿음을 갖는 거랑은 별도로 태도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객관적인 태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이를 잘 들여다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부모님이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점이어서 등급이 뭐 4등급이다, 5등급이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를 등급과 점수로만 아이를 딱 놓고 보는데, 부모님은 그러시면 안 되고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국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골고루 틀려서 이 점수인 건지, 아니면은 비문학만 틀린 건지 문학만 틀린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도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인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아이를 교육해야 되는 방법도 다 다른 거거든요. 교육 정보 이렇게 갖고 계신 것보다 우리 아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모님 한 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건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화를 좀 빼시고 어렵지만 그러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